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벌써 또 금요일이 됐습니다. 그쵸? 오늘만 지나면 주말이고 또 내일은 제 5차 컨퍼런스가 있는 날이네요.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서 지방 곳곳에서 와주시는데 먼 발걸음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참 이게 욕심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컨퍼런스 때 어떤 이야기를 할까 막 고민하고 슬라이드를 만들고 하면서 이러면 또 2시간이 또 부족할 수도 있지 않을까. 또 연사도 두 분이 계신데 어떻게 이 내용을 잘 구성할까. 뭐 이런 부분 오늘 또 많이 좀 고민하면서 좋은 시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좀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 요즘 날씨가 그쵸 여러분 느끼고 계시죠? 정말 6월달 이제 뭐 거의 끝나가긴 한 7월 8월 아직 안 왔는데 너무 더워. 이거 이러다 쓰러질 것 같아. 서울도 이렇게 더운데 뭐 대구나 이런 데는 얼마나 더울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건강 좀 잘 챙겨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천히 좀 나아가 볼까요? 지금 우리는 이 파란색 이 개미 무덤 구간이라고 불릴 수 있는 개미 털기 구간을 잘 건너가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비트코인의 네 번째 반감기 지난지 한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그쵸? 아직까지는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재미없어요. 미온적 상승 나오고 좀 하락 나오고 또 조정 조금씩 나오면서 많은 개미들, 많은 대중분들이 떠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크립토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거쳐가야 될 하나의 관문이자 과제를 지금 잘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거시적으로 봤을 때 2016년, 20년, 24년 지금 4년 주기의 패턴을 그래프로서 형상화한 것이거든요. 이제 올라가기 전 이 노란색 동그라미 지점에 와 있다라는 거, 재미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 뒤에 올해 연말 3분기, 4분기는 알트코인을 필두로 한 그 네 번째 반감기의 슈퍼 사이클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인지해 주시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중하는 메이저 토큰들 수량에 포커스를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봤을 때 SEC의 이름이 보이고요. 이더리움의 마크가 좀 보이고 있네요. 이제 그들의 조사가 종료되었음을 알림을 선언했었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이제 게리 겐슬러 또한 점점 SEC의 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또한 드는 것 같고요. 이제 이더리움에 대한 조사를, 증권성 여부에 대한 그런 잡음을 완전히 없애면서 법적 공방전의 실마리를 영구적으로 중단했다. 이 부분의 일환으로 역시나 이런 공문이 필요하겠죠. SEC에서 실제로 공문을 내뿜으면서 이제 이더리움과의 전쟁이 끝났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에 대한 전쟁이 끝났고, 최근에 권도영이 이끌고 있는 테라와의 완전히 합의를 끌어냈잖아요. 이제 리플 또한 이러한 공문이 나오면서 법적 명확성을 가져올 차례가 점점 앞당겨지고 다가와지고 있음이 상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의 일환으로 크립토컨트 CEO죠. 이 주기영 대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이더리움이 부상할 차례가 왔다. 이제 알트코인 시즌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면서 아직까지는 조금은 재미없는 장세, 하지만 머지않은 시점 그들이 끌어올리는 장세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 전에 힘들어, 지쳐, 물리기 싫어 빠져나갔던 분들은 이 알트코인 시즌, 이 알트코인 이더리움을 필두로 한 포모의 시장에 들어오기 힘들 것입니다. 반드시 인내한 자만이, 버틴 자만이, 우리처럼 공부를 수반해서 꾸준하게 영상을 통해 펀더멘탈의 확신을 가진 자만이 보상받을 수 있는 타임라인을 만끽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이더리움 2.0 조사가 종료됐고요. 업계에 큰 승리를 안겨다주는 분위기가 조금씩 불어오고 있으며, 여기 컨센시스가 보이고 있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하나의 기술 금융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컨센시스 다시 한번 좀 복습하고 넘어갈까요? 컨센시스는 조셉 루빈이라는 사람이 이끌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기술 회사, 하나의 소프트웨어 기술 회사구나. 하지만 이더리움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왜 그랬죠? 이 컨센시스라는 하나의 기술 회사는요, 조셉 루빈이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조셉 루빈이라는 사람은 캐나다계 미국인 사업자이자 이게 무엇이죠? 이더리움의 공동 창립자였다라는 부분, 즉 다시 말해 비탈릭 부테린과 이더리움 재단과 굉장히 끈끈한 유착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인물이구나. 그가 만든 하나의 금융 소프트웨어 기술 회사가 컨센시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뿐만 아니라 이 컨센시스 같은 경우는 2020년서부터 JP 모건과의 연결고리로서 블록체인 플랫폼 쿼럼을 인수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2021년 이 애니모카 브랜즈와 코인베이스 벤처스 그리고 영국의 최대 금권 HSBC로부터 투자를 받았다. 큰 돈을 모금받았다라는 부분, 그들의 유대계 자본이 그대로 들어와 있는 하나의 회사이자 이더리움 또한 우리가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는 미래의 디지털 생태계 스마트 컨트랙 대장격으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그뿐만 아니라 2022년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정희가 이끌고 있는 소프트뱅크 그리고 테마섹 싱가포르의 대표 국부 펀드죠. 이들이 들어와서 조셉 루빈이 이끌고 있는 컨센시스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미 게임이 끝난 회사라는 것 반드시 알아주시고요. 제가 과거에 이 컨센시스에서 실제로 일했었던 연구진분을 만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분 같은 경우는 이 컨센시스를 통해 조셉 루빈과 함께 일했던 사람이자 이 스위스의 취리 대학교에서 블록체인 연구소 박사과정까지 마친 사람이었는데요. 그와 한 10분, 15분 정도 대화를 나눴는데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컨센시스 잘 알아야 되는 하나의 블록체인 기술 회사이자 눈여겨봐야 되는 체인 이더리움과 함께 가는구나. 조셉 루빈은 이더리움의 초기 창립자와도 같은 인물이구나. 잘 알아주셔야 되고요. 올해 4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이 컨센시스에 웰스 노티스를 통보했던 이력이 있잖아요. 그쵸? 이 웰스 노티스가 뭐였죠?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이제 우리가 너네한테 소송 걸 거니까 너네는 사전에 해명을 할 필요가 있어 라고 하면서 경고를 주는 게 웰스 노티스였죠. 이를 컨센시스에 통보했었는데 이제 완전히 이더리움과의 그 전쟁을 끝내면서 이 컨센시스에도 완전한 명확성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컨센시스라는 회사, 이더리움과 같이 갈 뿐만 아니라 카드의 기득권 마스터카드와 함께 그들은 과거부터 CBDC를 구현하기 위해 많은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거기에 블록체인 대표격으로 들어가는 리플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독일을 필두로 한 이 기색 앤 데브리온 같은 경우 독일의 결제망을 구축하는 중요한 기술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홍콩의 CBDC를 구현하는 부분에 이 G+D라고 하는 기색 앤 데브리온 또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사 또한 뿜어져 나오는 거겠죠. 리플과 방금 언급드렸던 기색 앤 데브리온 G+D 그리고 이더리움과 함께 가는 조셉 루빈이 이끌고 있는 컨센시스가 함께 손잡으면서 이 기득권 마스터카드와 함께 CBDC 파트너 프로그램에 합류했다. 그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미래의 디지털 생태계를 천천히 준비해 오고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또한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이 컨센시스는 또 R3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R3는 블록체인 최대 컨소시엄이죠. 너무나 또 중요한 하나의 회사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그들이 펀더멘탈을 확장하는 부분에 리플과 양옆으로서 파트너십을 같이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 리플과 R3 처음에는 법적 공방전 대립관계로 있었지만 R3가 XRP 50억 개를 굉장히 싼 값에 구매할 수 있게 해주면서 지금 현재는 서로 파트너십 관계, R3의 코다 플랫폼 결제 메커니즘에는 XRP를 채택하고 있다라는 것 말씀을 드렸죠. 컨센시스, R3, 리플, 하이퍼 레저 재단, 이더리움 기업 연합 이 친구들이 모두 따로 노는 것 같으십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공부가 더 필요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 위에 뿌리는 역시나 커넥팅 닷 똑같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트위터를 봤을 때 ISO 2002 메시징 표준의 이름이 좀 보이고 있고요. 준비가 되었나요? 이렇게 좀 질문이 되고 있으면서 하나의 날짜가 좀 명시되어 있네요. 이는 연준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똑같은 날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리플을 2025년까지 항상 가져가자라고 2025년 말까지 가져가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내년 3월 10일을 기점으로 미국 페드에서 아예 연준에서 이 ISO 2002 메시징 표준을 채택한다라는 거 이미 가이드라인은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1월, 내년 연말을 기준으로 전 세계를 아우르는 국경 간 결제 스위프트망 하나의 파이프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서 이제 ISO 2002 메시징 표준이 공존하는 시대가 열린다. 즉 리플 네트워크가 전 세계에 깔리는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항상 제가 2025년까지 바라보고 리플을 투자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겠죠. 이제 XRP와 연동된 달러 차트를 보더라도 이 비트코인 차트를 보더라도 이제 정말 폭발의 시기가 머지 않았다라는 게 좀 정말 그래프적으로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과연 얼마까지 좀 오를까요? 2017년도에는 1200% 넘게 오르면서 그때는 뭐 자고 일어나면 리플의 가격이 정말 떡상에 있다라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크게 올랐었죠. 2017년, 2018년 그 역사적 패턴이 올해와 내년에 비스무리하게 연출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한 분석가는 XRP의 타임라인에서 약 8달러에서 20달러 정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가격적인 부분의 예측은 정말 누구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확실한 거 소송으로 3년 6개월, 3년 7개월 눌러왔고요. 가격적인 부분 6년, 7년의 시간을 눌러온 건 사실입니다. 이제 그들이 눌려온 그 가격에 스프링이 풀리면서 엄청나게 튀어오르는 규제의 명확성으로서 큰 펀더멘탈이 확장되고 가치가 인정되는 시기가 다가와지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사실 리플에 투자함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호재거리는 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리플의 소송이 일단 먼저 끝나야 되겠고 ETF도 당연히 승인이 될 것이고 그레이스케일의 그 펀드에 지금 현재 라지캡 펀드 묶음 상품으로 가 있지만 단일 상품으로도 당연히 상장이 될 것이고 월가에서 만든 EDX 마켓이라거나 뭐 CME 그룹, 나스닥 같은 그런 거래소에서 코인을 벤치마킹 할 때 인덱스로서 활용할 때 리플 또한 당연히 등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회사가 나스닥 자체에 상장되는 이 이니셜 퍼블릭 오퍼링 IPO 또한 될 수밖에 없겠죠. 또한 연준에서 완전히 ISO 2002를 인정하면서 리플에 대한 가치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브로드캐스팅 해주는 날 또한 우리가 고대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타임라인이 될 것 같은데요. 과연 그 미국의 증권시장에 리플이라는 회사가 등재되면서 상장이 된다면 또 XRP의 가격은 얼마나 오를지 제가 가격적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상상에 맡기고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왜 리플 1만 개, 2만 개 정도는 우리가 반드시 노후 자금으로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다시 한번 상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비트코인 고래들이 2주 동안 엄청난 돈을 매도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랬기 때문에 우리에게 조정이 왔구나 이러면서 소매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들 무덤으로 완전히 빠져 들어가면서 이제 코인은 뒤도 안 돌아볼 거야 손절하고 나가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 고래들이 세력과 같다. 이 세력들은요 장외 거래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채굴 시장 또한 그들은 자산 운용사로부터 점령을 완료했기에 이제 채굴기를 업데이트하면서 조금 더 좋은 해시레이트를 가져올 수 있는 신제품으로 바꾸기 위해 비트코인을 매도하면서 가격을 떨어뜨렸죠. 하지만 그들이 떨어뜨린 가격 모두 개미들 물량을 받아들이면서 자산 운용사들 그리고 거래소 즉 스탁할 수 있는 ETF 자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끼리의 손바꿈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이러한 메커니즘을 반드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즉 지금에 있었던 하락은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이겠죠. 왜 비트코인이 조정이 왔는데 트레이더들과 고래들이 웃고 있는지 그들끼리는요 그들이 섭렵하고 있는 플랫폼들을 활용하면서 손바꿈 매도 물량을 충분히 만들 수가 있는 포지셔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큰 그림을 보면서 그들이 지금 상승장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제 개미들한테 물량을 던지면서 하락장을 대비시키고 있는지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기 전자의 경우이다. 상승장을 준비하는 부분에 개미 털기, 개미 무덤 구간을 만든 것뿐 절대 흔들리실 필요는 없다라는 것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릴게요. 번스타인이 이런 얘기를 하죠. 올해 이제 대형 플랫폼들이
비트코인 ETF 거래까지 지원될 것이다. 앞으로 코인베이스라든지 바이낸스와 같은 그런 유명한 거래소 안에서 그런 플랫폼들 안에서조차도 비트코인 ETF 쪽으로 그 자산 운용사들을 끼면서 직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끔 지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암호화폐에 대해서 조금 못 믿어왔던 사람 또한 이 ETF라는 자산 운용사의 그 안전장치가 있다 보니 돈들이 더 크게 들어올 수 있는 기준, 발판이 마련이 되겠죠? 2025년까지 비트코인 20만 달러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소 2억에서 2억 5천만 원 정도까지는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 전달드리고 넘어갈게요. 다음 기사 봤을 때 엔비디아 시가총액 1위 등극했다라고 나오면서 요즘에 뭐 엔비디아가 너무나 뜨거운 감자예요. 그쵸? 마이크로소프트 뛰어넘었고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소환한 닷컴 버블의 기억이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은 이 닷컴 버블을 기억하시나요? 인터넷의 초창기 시절이죠.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인터넷? 그거 너무 느리고 너무 그 통신료? 그것도 서버료도 비싸고 비효율적인 이걸 누가 써?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누군가는 미래를 예측하면서 초기 인터넷 시장의 주식들에 투자해 왔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 닷컴 버블을 떠오르면서 블록체인에 투자를 하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인드셋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신 분 또한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올해 금리가 동결되는 구간 그들은 버블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 상기하시면서 꾸준하게 토큰의 수량에 집중하시면 좋겠고요. 미국의 CBO, 의회 예상국이죠. 어떻게 말하고 있죠? 미국의 부채가 향후 10년 동안 56조 달러가 넘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달러의 헤게모니, 달러의 패권, 미국의 그 경찰 국가의 노릇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겠죠.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적으로 그들은 이 순간에도 돈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이미 그 국가를 대표하는 성장률 지표죠. GDP를 국가 부채가 뛰어넘은 지는 너무나 오래됐다라는 거. 과연 달러가 안전자산일까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일본도 마찬가지 너무나 심각한 재정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그들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블록체인을 탑재한 새로운 금융 시스템으로 국가 부채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과거부터 준비해 왔다라는 것 반드시 인지를 해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보다는 금을 선호하는 중앙은행들이 많아지겠죠. 이제 신흥국에 이어서 선진국들 또한 금을 매수하는 행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탈달러화가 가속화되는 부분 잘 알고 계시죠? 그 뒤에는 러시아를 필두로 한 브릭스 세력들이 이 러시아만의 공동 통화를 발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 하지만 이들은 모두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면서 대중들은 모르게 새로운 금융 솔루션을 준비해 왔다라는 것 잘 알고 계시죠? 다음 기사 봤을 때 리플의 미결제 약정이 급증하면서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포텐셜이 보여지고 있죠. 앞으로 소송의 마무리가 되는 그 시점으로부터 이제 이더리움에 대한 완전한 ETF가 승인될 때 슬슬 이 리플 또한 법적 공방전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리플의 2023 작년의 그 영양보고서를 봤을 때 이 회사는 1억 8,500만 달러를 타 회사, 타 기관에 기부했네요. 이 기사 보자마자 딱 이 생각 나더라고요. 1억 8,500만 달러 기부할 정도의 돈 있으면은 최근에 20억 달러에서 1억 260만 달러 벌금 내라고 했잖아. 이거나 좀 낼 것이지 왜 기부를 하고 앉아있어. 그쵸? 가격 좀 오르게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리플 투자자로서 저도 좀 힘들어요. 당연히 사람이니까. 가격 좀 올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계속 그냥 공부하면서 모아가는 거예요. 이 친구에 대해서 펀더멘탈과 가치와 그들의 어떻게 의도와 엮어져 있는지를 아니까 오히려 긍정적으로 마인드셋을 바꾸면서 수량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름이 끝나기 전에 이제 정말 SEC에서 그 수갑을 그 철통 보완을 하고 있는 이 잠금 장치를 이제 놔줄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날씨도 덥고 코인 시장도 재미가 없다 보니까 조금 지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 또한 큰 힘을 받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면서 성공 투자 꾸준히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 할게요. 금요일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